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행복을 깎아내리려 하는 삐뚤어진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상처받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결국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했던 그 친구는 스스로 다시 불행의 길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전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능력 좋고 성격도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였기에 제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 6개월 전쯤 친한 친구 한 명도 결혼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고 이름은 장세나였는데요. 세나와 저는 같은 과 동기이기도 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회사에 취업했고 세나는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고배를 마셨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힘들어하는 친구를 지켜보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세나는 작은 회사에 취업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임시로 다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세나가 먼저 결혼을 하고 6개월 뒤 제가 결혼을 한 거라 결혼 시기가 비슷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지만 사는 형편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시부모님이 전세금을 해주셔서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반면 세나는 남편이 학교도 좋은 것을 졸업했고 대기업에도 잠시 다녔다고 했지만 결혼 시기 즈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창업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결혼 비용도 없다고 했기에 결혼도 아주 소박하게 치렀고 작고 낡은 투룸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여기는 잠깐 사는 것뿐이라고 나중에는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갈 거라고 세나는 그런 얘기를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신혼집에 친구들을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결혼도 했으니 집들이 좀 하라며 놀러가 보고 싶다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절대 집에 못 오게 했죠. 세나는 그곳에 사는 것을 초라하게 생각했었고 저와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자존심 강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싫어했던 친구였기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6개월 뒤에 결혼을 하고 집들이 겸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놀러온 친구들은 모두 집이 좋다며 인테리어도 예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유독 세나만 눈에 띄게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근데 유미야, 인테리어를 왜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했어? 무슨 정신병원도 아니고. 그 말에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고 저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 친구가 세나야 말이 좀 심하다. 집 예쁘기만 한데 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는데 세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신혼집이라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신경 썼는데 저렇게 말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세나는 자꾸 의도적으로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보고 니네 남편 야근 많이 하던데 사실은 야근이 아니라 두 집 살림 하는 거 아니냐는 돈 없는 장난을 친다던가
시댁에서 받은 거 많으면 시댁 노예가 되는 거다라고 한다던가. 자기 남편은 단순한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내 남편이 훨씬 잘 될 거다라는 소리까지 하는 등 사사건건 저와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더 낫다고 아등바등 외치는 것 같았죠. 세나의 그런 행동들은 당연히 저도 불쾌했고 기분 나빴습니다. 대학교 때는 꽤 친하게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결혼 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희 사이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은 저희 남편이 취미로 자전거를 타다가 차랑 부딪히면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공교롭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남편이 병원에 갔다는 전화를 받게 된 거죠.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이 놀랐고 같이 있던 친구들도 몹시 놀랐습니다. 그중 세나가 유난히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 웬일이야. 자전거 타다가 사고 당하면 진짜 크게 다치잖아. 최소 중상일 텐데 어떡하니? 빨리 병원 가봐. 큰일 났다. 저도 놀란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깁스만 조금 하면 될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친구들이 걱정하는 연락을 했고 저는 다행히도 그리 심각하진 않다고 얘기해 주었죠. 친구들도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세나가 제 남편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땐 그 누구보다 호들갑스럽게 난리 부렸는데 정작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 남편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실망스럽다는 것처럼요. 그게 참 사소한 일 같으면서도 기분이 너무 쎄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조금씩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나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도 가졌고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나네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세나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업 그까짓 거 망해도 얼마든지 다른 데 취업하면 그만이니까 걱정할 것 없어. 하면서요. 하지만 제 앞에서 했던 말과 달리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이제 어떡하냐, 결혼 잘못했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도 저한테는 허세 부리듯 얘기하는 게 좀 섭섭하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세나 스스로는 저랑 비교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 제 앞에서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문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까지 하고 다니더군요. 정유미는 남편 잘 만나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편하게 산다. 제가 운이 좋아서 저렇게 살지만 언제까지 저렇게 살겠느냐. 두고 봐라. 걔네 아들 걸음마도 늦고 말도 느린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이 훨씬 낫다 등등 제 아들까지 까는 얘기도 하면서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친구들이 제게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유미야, 세나가 요즘 너한테 열등감을 엄청 느끼는 것 같아. 자꾸 너를 깎아내리듯이 얘기하는 거 있지? 세나도 왜 저러나 몰라. 그런 일들이 점차 쌓이면서 저는 세나와 아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불행을 기대하는 친구와 어떻게 전처럼 가깝게 지내겠나요?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거의 안 하고 각자 살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맘때쯤 제 인생에도 크나큰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던 남편과 그맘때 큰 문제가 생겼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쯤 늘 가정적이었던 남편의 귀가가 늦어지고 설명할 수 없는 외박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이다, 출장이다 하는 그의 말을 믿었지만 그의 옷에서 풍기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와 저에게 숨기려 하는 휴대폰 속 비밀들은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사 끝에 남편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어? 우리 윤호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자. 제발. 남편은 저에게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제가 느끼기에 남편의 눈물이 진심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기보다 그저 이 안정적인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이 오랜 시간 저와 아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 또 현재의 경제적인 편안함을 포기하기 힘들어 남편을 한번 봐주려고도 했습니다. 살면서 바람 한번 안 피는 남자 없다더라. 나도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채 하자라고요. 그런데요, 제 속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남편이 제게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겼고 남편이 핸드폰이라도 만지면 그 여자랑 계속 만나는 게 아닌가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남편과 저의 관계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였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을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힘들고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기분인데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싶었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는 결국 그와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 길 같았어요. 애도 있으니까 그 사건만 내가 모른 채 하면 된다, 참고 살면 된다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런 신뢰도 믿음도 없는 빈 껍데기인 마음으로 남편과 사는 것은 저에게 지옥이었으니까요. 물론 남편과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받는다 해도 저는 훨씬 작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주식 투자로 돈을 좀 잃어서 빚이 있었거든요. 빚 정리하고 나면 재산 분할 해봤자 남는 돈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남편과 둘이 벌다가 앞으로는 저 혼자 벌어서 모든 생활을 해야 되니 이전보다 훨씬 부족한 생활이 될 것도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집도 작은 데로 옮겨야 되고 생활도 어려워질 게 불보듯 뻔했던 거죠. 하지만 남들은 다 저보고 그냥 참고 사는 게 현명하다고 할지언정 저는 그럼에도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죠. 그 저는 아들과 살 수 있게 작은 빌라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고 초라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고 아들하고 둘이서 살기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우연하게도 세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그 동네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고 나서도 일이 바빠서 좀처럼 학교에 가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부모 정기 상담이 있어서 학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세나와 딱 마주한 거죠. 알고 보니 세나도 몇 년 전 이 동네로 이사를 왔던 거예요.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더니 몰랐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각자의 아들들이 같은 학교인 것도 모자라 같은 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는지 놀랍더라고요.
들어보니 같은 반이긴 해도 저희 아들 윤호와 세나 아들 민준이는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시 마주치고 나니 얘랑 나랑 참 신기한 인연이긴 하구나 싶었어요. 세나는 저보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거 들었다고. 애 키우면서 혼자 사는 거냐고요. 아마 주변 다른 친구들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나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 아니냐며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으니 앞으로 다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연락하고 저와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도 찾아왔었는데 저희 집을 막 둘러보면서 묘하게 흡족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그냥 보고 모른 채 했지만 분명 느꼈습니다. 세나의 표정은 내가 이겼다라는 표정이었거든요. 세나는 저에게 자랑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은 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 회사가 워낙 탄탄한 회사인데다 연봉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자기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번다고요. 저는 잘 됐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됐다 세나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정말 축하해. 고생은 무슨. 내가 언제 고생한 적이 있었니? 네가 참 고생이지. 이런 집에서 아들이랑 둘이 지내기 불편하지 않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울게. 아참,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와. 근데 우리 민준이 방도 엄청 크게 꾸며줬는데 윤호가 보면 부러워하려나? 세나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그 눈빛과 말투에서는 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만족감이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작은 집을 훑어보며 은근히 자신의 성공과 비교하고 또 과시했습니다. 그런 세나의 동정은 제게 상처가 되기도 했고 주눅이 들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아들 윤호가 어느 날부터인가 풀이 죽어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활발하고 밝은 애인데 말이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학교 가기 싫다고 하고 밤에는 저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윤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윤호가 그러더라고요. 민준이가 다른 애들한테 자기 얘기하고 다니고 괴롭히려고 한다고요. 민준이는 세나 아들입니다. 애초에 친하지도 않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을 괴롭히려고 했다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민준이가 나보고 너네 집은 왜 그렇게 작냐고 거지 같다고 했어. 그리고 애들 앞에서 쟤네 엄마 아빠 이혼하고 아빠 없다고, 아빠 도망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세나는 저희 집에 와봤지만 민준이는 애초에 와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민준이가 하는 말들은 다 세나가 한 말들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그것도 제 아들이랑 같은 반인 거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요. 미친 것 같았죠. 저는 바로 세나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로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죠. 그렇게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속상한 마음에 앉아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세나야, 너 민준이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뭐라고?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윤호더러 거지냐느니 아빠가 도망갔냐느니 그랬다는데 네가 그런 말을 애 앞에서 한 거 아니니?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세나가 최소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그냥 반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겠지. 우리 민준이도 그냥 다른 애들이 말하니까 따라 얘기했을 거고. 아니라던데. 다 민준이가 얘기하고 다닌다던데? 우리 아들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 그리고 설령 얘기했다는데 뭐 딱히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뭐라고? 세나야,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애교육 똑바로 시켜. 네 아들 때문에 우리 윤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네 아들이나 똑바로 교육시켜.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니네 애가 멘탈 약해서 혼자 상처받는 것까지 내가 어쩌란 말이야? 너야말로 이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쪽팔려서 나한테 괜히 화풀이 하는 거 아니니? 그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세나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제가 불행하길 바라고 없는 소리 지어내고 다니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네 아들이 한 번만 더 이딴 소리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려는 제 뒤통수에 대고 세나는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라고 비웃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마음도 안 좋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윤호야, 민준이가 뭐라고 하든 기죽지 마. 그리고 누가 너한테 기분 나쁜 말, 부당한 말을 하면 너도 절대로 참지 마. 당당하게 맞서. 엄마가 항상 네 편이니까. 윤호는 제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맘때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촌 오빠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재 소리 들었던 오빠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 따고 엄청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에 스카웃되어 들어간 후 다니고 있었죠. 그 오빠는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해서 놀러 오라고도 하고 또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오빠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집안 사정 문제로 갑자기 학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빠의 좌절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이 있었는데 그 적금으로 오빠를 도와주었습니다. 저한테도 나름 큰 돈이고 힘들게 모은 돈이지만 오빠를 위해서 보내준 거죠. 사촌 오빠는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나중에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고 고모와 고모부도 정말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저 오빠 힘내 꼭 성공해서 돌아와 라며 오빠를 응원했었고요. 그 오빠는 무사히 학업도 마쳤고 저한테 빌려간 돈 이상으로 다 갚았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했지만 가족으로서 늘 응원했었죠. 그런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거고 한국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한국 가면 보자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 된 건 제 덕분이니 자기가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서 잘 된 거지 내가 뭘 그렇게 했겠느냐고 했지만 오빠는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가족들과 다 같이 한국으로 왔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저 이혼하고 아이 키우며 지낸다는 얘기는 대강 아는데 힘들진 않은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어요. 씩씩한 척 사느라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겪은 마음고생들, 힘든 시간들을 다 얘기했죠. 친정 부모님한테도 못할 얘기들을 오빠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세나와 그녀의 아들 민준이 때문에 저희 아들이 상처받았던 이야기까지요.
그렇게 속상해하며 제 이야기를 듣던 오빠가 어리둥절해하며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잠깐만, 그 친구 남편 다니는 외국계 회사가 어디라고? 그래서 회사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국계 회사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네 회사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친구 남편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얼마 뒤 사촌 오빠가 연락이 와서는 세나 남편 회사가 오빠가 지사장으로 근무를 온 회사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말했던 그 김태진 대리 말이야. 친구 남편. 내가 알아보니 전임자가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 명단에 올린 사람 중 하나던데. 정말? 저는 그 기막힌 우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나 남편이 다닌다는 회사가 저희 사촌 오빠가 지사장으로 온 회사라는 것도 놀랍고 심지어 세나 남편이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도요. 오빠는 어차피 김태진 대리 올해 회사도 못 다닐 거라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거들먹거려 봤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이혼했다고 또 작은 집 산다고 저랑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괴롭혔던 세나. 자기 남편이 그런 상황인 걸 알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오빠가 해줄 얘기가 있다고 회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와 함께 오빠네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비 데스크에서 지사장님 보러 왔다고 얘기를 했죠. 로비 직원분이 연결을 하더니 지사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라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막힌 우연처럼 세나를 만났습니다. 어머! 야! 정유미!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더니 세나더라고요. 저는 쳐다보고 놀랐죠. 네가 여기 웬일이니? 여기 우리 남편 회사야. 서류 전해줄 게 있어서 온 건데. 너야말로 여긴 왜 왔는데? 나도 여기 만날 사람 있어서. 네가 여기서 만날 사람이 어딨어? 라면서 엄청 티껍게 묻더라고요. 이미 아들 일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저는 그냥 적당히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정유미, 너 나보고 내 아들 교육시키라고 그랬지? 그래놓고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뭐? 너 못 들었니? 니네 아들이 우리 민준이 보고 지콩만 하고 뚱뚱한 게 까부냐고 애들 앞에서 개망신 줬다던데?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 보고 민준이가 또 그러면 참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참지 않고 한 소리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랬대? 잘했네. 뭐라고? 잘했다고? 너 미쳤니? 아들이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면 혼내지는 못할 망정 잘했다고? 우리 아들 보고 아빠 도망갔다느니 작은 집 산다느니 놀린 너네 아들한테도 암소리 안 듣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혼을 왜 내? 뭐라고? 야, 너 진짜 웃긴다. 그 말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세나가 했던 말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뭐 상처까지 받아. 솔직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니네 아들 키 너무 작고 뚱뚱하던데 니네 아들이 멘탈 약한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아들 운동이나 좀 시켜. 그래야 키도 커지고 살도 빠지지.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어? 하면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눈을 부라리는 겁니다. 오빠네 회사에서 행패 부리고 싶진 않지만 싸움을 걸어오면 저도 참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세나 남편이 로비로 나오더라고요. 아, 빨리 갖다 달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벌써 회의 끝나는데. 전화 받자마자 온 거야. 그러게 회의 자료도 안 들고 가래? 그러다가 세나는 자기 남편한테 이르듯이 말하더군요. 참,
그리고 얘가 윤호 엄마야. 우리 민준이더러 작고 뚱뚱하다고 놀렸던 그 윤호라는 애. 그 말에 세나 남편도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보세요.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한부모 가정이라서 그런가 개념이 없네.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너무 열받아서 뒤지고 얻고 따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진 씨. 언제 온 건지 사촌 오빠가 어느새 와서는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세나 남편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 지사장님. 저희 사촌 오빠는 모든 걸 다 들었는지 싸늘한 얼굴로 세나와 세나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김태진 대리, 여기 회사입니다. 그런 거 구별 못해요? 회의 자료도 똑바로 안 들고 온 것도 기가 막힌데 로비에서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그 말에 세나 남편은 쩔쩔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사장님. 집안일이 좀 있어서. 이 여자가 저희 아들을 학교에서 괴롭히고 그랬던 여자라 저도 모르게 그만. 세나 남편은 그 와중에 일러바치듯 저희 사촌 오빠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사촌 오빠가 화난 얼굴로 그랬죠. 당신 아들이 내 조카한테 먼저 한 짓은 상관없고? 예? 조카라니요? 그 말에 세나도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유미, 내 사촌 동생입니다. 나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내가 다 들었는데 김태진 씨 아들이 우리 조카더러 거지 같다느니 부모가 이혼했니 그랬다면서.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애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김태진 씨였던 거네. 제 사촌 오빠는 세나 남편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나와 세나 남편은 놀라서 쩔쩔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지사장님. 지사장님 조카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 지사장 조카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고. 아니면 그래도 된다는 뜻인가?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촌 오빠는 세나와 세나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고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유미야, 올라가서 얘기하자. 응, 오빠. 저는 얼굴이 뻘개져서 쩔쩔매는 세나와 세나 남편을 보고 오빠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세나 남편이 세나더러 당신 때문에 지사장님한테 찍혔다고 어쩔 거냐고 짜증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날 지사장실에 올라가서 오빠가 제게 한 말은 놀라웠습니다. 오빠가 따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저에게 살라고 하면서 줬거든요.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한 만큼 계속 살라고 하면서요. 저는 됐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왜 받냐고요. 하지만 오빠는 전에 제가 쌈짓돈으로 도와준 덕분에 자기가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도 있었던 거라면서 저한테 늘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도 다 갚지 않았냐고 거절을 했는데 오빠는 저보고 이걸 받아야 자기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닌데 저한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살았던 오빠에게 오히려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 집으로 아들과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 전에 살던 집이 다른 것보다 치안이 좀 안 좋아서 불안했었는데 오빠가 마련해준 집은 집 자체도 좋지만 치안도 좋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회사 다니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 세나 남편은 회사 안에서의 실적 부진으로 결국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세나는 제가 자기 남편을 잘리게 했다니 어째느니 하면서 친구들한테 말을 전했다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제 두둔하면서 적당히 하라고 뭐라고 했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걔네 남편 이미 구조조정 대상자였었다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뭔 소리를 하든 이제 걔랑은 인연 끝이고 아예 남남으로 살 거라고 했죠. 세나 남편도 회사에서 잘리고 그 아들 민준이도 저희 아들만 괴롭힌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괴롭혔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착각하고 저를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친구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세나는 항상 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시기심에 저를 깎아내렸고, 제가 이혼 후 작은 집에서 힘들게 살 때는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척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위로받으려 했으니까요. 저는 그 길고 아픈 관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불행을 자신의 위로로 삼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요. 그 안 좋은 악연을 잘라냈으니 이제 저는 제 곁에 있는 진짜 인연들에게 더 충실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 역시도 주변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